네, 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김수경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면서 종목 선별 작업 조금 더 까다로운 잣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카운슬러가 책임지겠습니다. 카운슬러 세 분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부자개미 전문가 윤정식 대리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부자개미 전문가님, 오늘장 참 뉴스도 많고요. 이슈도 나와서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예, 지금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그리스의 이런 불확실성,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오늘 단적으로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실적과 성장성에 무게를 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탄력을 이어가는,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LG화학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화학주들 전체를 지금 끌고 갔고요. 그다음에 제약 쪽에서는 또 한미약품이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쪽을 끌고 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탄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역시 죽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번에 이제 포트 편입을 한번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풍에 참 강한 또 우리 시장의 면모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 호재나 이슈거리를 던져주면 굉장히 또 강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도 오늘 장의 좀 특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윤정식 대리님, 지금 현재 보면은 꼭 과열 구간이다라는 사실 분석도 있거든요. 네. 긍정론과 좀 비관론이 공존하는 현재 주가 흐름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쉽게 향후 흐름을 참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이유가 이미 지금 외국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넘쳐나는 그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한 2년 정도 주가를 제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대부분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일본, 중국까지 거의 2배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PBR 1배에서 이렇게 허덕이는 나라 많지 않거든요. 이익 가시성 굉장히 좋고 1분기 어닝 모멘텀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거의 2, 3년 만에 처음으로 컨센서스가 상향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에. 이런 나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조금 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쉰다는 게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약 기간 조정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펀드 환매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품이 살짝 낀 거는 맞지만 거품이 없이는 상승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품을 잘 이용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을 만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다. 약간 좀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의 정도의 숨고르기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는 위쪽으로 나올 거다도 예상을 해주고 있네요. 라진 대리님, 오늘 화학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LG화학이 아주 화려하게 어닝 시즌 포문을 열면서 전반적으로 화학주가 다 좋았거든요. 네. 화학주 이번 어닝 시즌 분위기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제 아시다시피 실적 시즌을 앞두고 뭐 지금 LG전자가 선두로 나서서 올라가는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 전체는 화학적인 분위기는 그동안 이제 3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제 바닥을 다져왔고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화학주에서 LG화학이 대표주로 나선다고 보면은 화학주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다 턴어라운드하고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해서 뭐 실적 시즌 앞두고 화학주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추가 성장 이런 부분들, 어닝 부분들이 이어질 거라고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의 바통을 다른 또 화학주들이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많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여러분들 종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전화 먼저 주신 분 계신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 장 대응 좀 어떠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응 좀 어떠셨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고민 종목 저희가 또 받으면 좋을까요? 네, 하나킴저를 좀 샀는데.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 오래 됐어요. 한 몇 달 됐어요. 아, 몇 달 되셨군요. 매수가 얼마십니까? 15,500원이요. 비중 얼마 실으셨을까요?
15%요. 15%. 사실 제가 사신 그 시점이 참 궁금했는데 몇 달 됐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수익권에는 들어오셨거든요. 예. 네네. 좀 고생을 하시다가 그래도 수익 보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나 네. 될지 궁금해서요. 일단 수익은 난 구간이고 좀 더 욕심 나시죠? 예. 아이, 네. 그럼요. 네, 일단 LG화학도 실적 좋게 나왔고요. 화학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생각하시는 목표가 혹시 있으실까 궁금하네요. 아유, 잘 모르겠어요. 뭐 많이 나오면 좋은 거죠? 예, 많이 나오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저희가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일단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4일 만에 아주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하락분을 제압하는 긴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13.7% 올라오면서 16,600원에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슈 분석에서 먼저 한 줄평 해드리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네, 저는 한 줄평 나도 화학주라고 정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케미칼이 사실 좀 답답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금일 굉장히 좀 강하게 외국인도 그렇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화학주들 중에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하나케미칼이 다른 화학주들 많이 오를 때 대비해서 그동안 좀 소외받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롯데케미칼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LG화학도 크게 상승하였는데 하나케미칼은 사실 상승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의 레포트들까지 좀 많이 나왔었는데 하나케미칼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좋았던 이슈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종합화학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 자꾸 삼성 쪽에서는 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한화 쪽에서는 그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는 빨리 넘기고 싶어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사우디와 합작법인을 통해서 IPC 양산을 개시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하나케미칼에 영향은 좀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을 한 이유는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화학주였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코스피 200의 화학주의 섹터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에 있고 분명히 화학적인 폴리실리콘 외에도 화학 섹터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좀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하나케미칼에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하나케미칼 메인은 사실 폴리실리콘입니다. 태양광이 좋아져야지 하나케미칼도 좋아지는 건데 수급을 보신다면 모듈과 폴리실리콘 수급이 그렇게 막 세게 좋아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 떨어진 부분들에 비하면 아직 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의 분위기가 좋을 때 하나케미칼도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사실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가가 저유가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케미칼은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18,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4,500원으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 태양광 업황이 이렇게 확 좋아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요 사업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또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등 정도 조금 더 좀 수익 나면은 좀 매도하는 전략을 권해주셨거든요. 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예, 아이고, 나 실은 인증 몇 년 전에 샀는데 좀 줄여서 딴 것을 샀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종목에 애착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아니, 전문가님들이 좋다고 해서 전에 샀더니 네. 안 올랐어요.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은 좀 수익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차트 분석 조금 더 들어보세요. 네. 지금 정비할 라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평선 다 돌파가 됐는데요. 차트 모양은 좀 괜찮습니다. 라진 대리님 한 줄 평해 주실까요? 네, 실적 확인 후 재접근하자 이렇게 한마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케미칼도 실적 시즌을 앞둬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강한 장대 양봉을 형성했지만 전 고점 부분 16,650원 부분들 오늘 이런 강한 매수세였으면 이
가격대까지도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아쉽게도 이전 고점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종가가 마감을 했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있으신 부분들이어서 제가 지금 뭐 개인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한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쌍봉을 형성하고 혹시 내릴 수 있는 이런 자리도 탄력이 뚫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에서 바닥에서 이제 강한 상승을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 네, 한 20 주봉선 이쪽 부분들을 이제 오늘 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가 오늘은 이제 워낙 기관하고 매수세가 강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전 고점 부분들을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대바닥 형성 이후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월봉상으로는 아직 여유는 한 17,300원까지 좀 여유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다가오기 발표하기 전까지 하나케미칼이 현재 뭐 주가 상태로 봤을 때는 실적 부분들보다 한 뭐 약간 고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실적 확인하고 다시 재접근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16,500원 전 고점 부분들 이상에서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을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 더 오래 보신다 그러시면은 15,000 선에서 손절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진 대리님 실적 나오기 전에 매도 의견 사인 주셨는데 이게 실적 뭐 일자 나왔나요? 정확하게 1분기 실적? 저도 파악을 해봤지만 아직 실적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통화는 안 해봐서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좀 보수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시청자님. 저희가 기본적 분석 한번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부자개미 전문가님, 이 한화케미칼 사실 지난주에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실적에 네네. 대한 기대치 별로 없다 이런 좀 혹평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네네. 펀더멘털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줄 네. 평해 주실까요? 예, 한마디는 짝퉁의 반란입니다. 짝퉁의 반란.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가지고 계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감도 이제 상당히 크시죠? 아유, 저 크지요. 좀 많이 올랐으면 하지요.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좀 오늘 기본적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지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짝퉁의 반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종목들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것 중에서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그러면 진품하고 짝퉁은 뭘로 가리냐면 과연 얘가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는 애들이냐. 그런 애들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애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케미칼은 실적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짝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면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요번에 잘 파시고 나올 수 있는 찬스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7천억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QOQ로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로 해서는 17% 정도가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30억 흑자입니다. 요게 이제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80%가 좋아진 건데 이게 좋아진 게 진짜로 좋아진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올해 하나케미칼 1분기 영업이익을 326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보다 한 30%가 지금 급감을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는 좋아졌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30% 떨어져서 나온다. 그러면 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안 나오느냐. 이제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하나케미칼의 사업 부분은 주력 사업 부분이 유화 부분하고
석유화학 부분하고 태양광하고 두 개가 있어요. 네. 예, 매출액 규모로 보면 유화 쪽이 70% 정도 되고 태양광이 30% 정도 되는데 주가의 반등은 태양광 쪽이 높아요.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그런데 유화는 말이죠. 유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그 PVC와 에틸렌의 스프레이드 차이가 나오는 가격 추이예요. 그러면 유화 쪽에서는 지금 그 에틸렌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PVC라든지 그다음에 뭐 PV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위에 지금 빨간 선으로 된 그래프 요 부분이 원료 부분입니다. 원료 부분이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PVC예요. 제품이란 말이에요. 제품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고개를 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원료 가격은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올라가니까 좋아진단 말이에요. 석유화학 쪽의 실적은, 영업이익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실게요. 요게 이제 그 태양광 사업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주가의 방향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보시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부분이 태양광 발전 등급의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그런데 요게 보면 한 지금 18불 정도에서 계속 지지부진 찌글찌글하니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쪽에서 일원화를 많이 해가지고 모듈까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리콘 모듈 같은 경우에도 0.6불 계속적으로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밸류에이션 표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작년에 매출이 8조를 했는데 올해 7조 7천억. 오히려 매출액 성장률이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950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좀 좋아지죠. 1.8%에서 2.5%. 요거는 아까 석유화학 부분 때문에 그래도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이 지금 싸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PBR로 보면 주식 순자산 가치로 보면 0.6배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방을 잘 막아냈던 건데 PER로 보면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32.4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잘 팔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표가를 드리면은요. 목표가를 17,500원을 드립니다. 요 17,500원이 어느 자리냐면 주봉상의 121선 자리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동안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욕심을 부렸다가는 또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번에 17,500원 정도가 오면 아까 우리 그 윤정식 대리가 얘기했던 18,000원 자리까지 해서 요 정도에서는 반드시 요번에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네네. 네, 시청자님 세 분 모두 좀 비슷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또 추가적인 좀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저희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케미칼 살펴봤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부자개미 전문가입니다. 보유 의견 주고 있습니다. 네, 부자개미 전문가는 목표가 17,500원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3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윤정식 대리입니다. 목표가 18,000원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14,500원 라인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라진 대리는 목표가 16,650원, 가장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 나왔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 보고 있습니다.